우리가 19세기와 똑같이 가짜 헤드라인에 속고 있다며 그 방법을 폭로합니다. 헤드라인에서 물음표를 제거하면 대개는 거짓말이 된다. 블로거가 이 수법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짓 진술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클릭한 뒤 곧바로 헤드라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히 아니, 물론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질문 형태로 제시했으므로 블로거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저 질문했을 뿐이다. 글렌 백이 1990년에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는가? 물론 나는 모르지만 클릭은 얻는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이건 미디어건 간에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간이 단 1초라는 통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은 유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인기 기사 목록을 살펴볼까요? 앉아있는 것은 치명적 행위인가? 당신은 잠을 얼마나 적게 잘 수 있는가? 설탕은 유해한가?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 휴대폰이 뇌종양을 유발하는가? 정말 물음표를 빼면 어처구니 없는 문장들이 되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의문형 헤드라인들을 그런데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독자로 하여금 미묘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읽게 하려고 헤드라인으로 장난 좀 친 것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기사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헤드라인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건 거의 없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의 미디어는 자신을 대신해 조사를 해주고 일을 해주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보다 훨씬 의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직접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지 않아도 수십,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보도입니다. 과학학술지는 관행,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대학 웹사이트와 홍보 담당자는 그렇지 않죠. 거의 날마다 기자에게 전달되는 보도자료에서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룬 사소한 발견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선전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그대로 옮겨 적죠. 그래서 한 용감한 저널리스트가 최근 이 관행에 맞서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긁어 모아 연구를 지어낸 다음 다이어트와 초콜릿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짜 연구를 만들어서 기념비적이지만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발견을 한번 발표해봤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체중을 줄일 수가 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이죠? 그리고 각 블로그와 사이트에 이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 블로그부터 데일리메일과 같은 뉴스 매체까지 모두가 이 뉴스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연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된 미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웹이 세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도록 웹 문화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취적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의 분주함을 진정한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정치 기사를 읽고
TV 뉴스를 보고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상 그 사람은 저녁 먹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일 뿐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미디어를 소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느 날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세계관이 온라인에서 뉴스가 생성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 블로그에서 나온 얘기는 대화와 입소문을 통해 퍼진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대중매체 기자나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뉴스를 찾아내고 빌려오는 매체다. 이 책은 주로 블로그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더 대세인 시대죠. 유튜브에서 본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은 링크를 통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들이 얼마나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든 블로그에는 나름의 편집 정책이 있겠지만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출처로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몇 년 전 젊은 아일랜드 학생이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사망한 직후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짜 인용문을 게시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기자와 블로거가 인용문을 보고 그것을 기사에 사용했다. 마침내 인용문은 평판이 좋은 유명신문 가디언에 실렸다. 그렇게 인용문은 사슬을 타고 올라갔고 올라갈수록 기원은 모호해졌으며 반복될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사실 이 스턴트는 그 학생이 자기 소행이라는 것을 자인한 뒤에야 발견됐다. 만일 제가 밝히지 않았다면 인용문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리스 자르가 한 말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 학생이 가짜로 위키피디아에 제시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왈츠가 연주될 것이다. 부고문에 쓰이면 딱 좋을 법한 인용문이죠. 이 가짜 인용문은 작곡가 모리스 자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완벽히 표현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문 가디언에 실렸고 이로써 많은 링크의 출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고 기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리스 자르가 이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이는 어떤 것이 미디어에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게재되기만 하면 그냥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이 매번 거짓말과 가짜로만 사람을 유혹할까요? 사실 미디어 조작자들 중에는 아예 진실만을 얘기하지도 않고 아예 거짓말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그 중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건 거짓이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도 잘 압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 직전까지만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민감한 정보조차도 조사 없이 전달되고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그것을 보도한 미디어나 그것을 퍼뜨린 개인이 아니라 독자에게 맡겨진다. 소셜미디어에는 편집자가 없다.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트윗이나 리트윗을 할 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거짓말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현재 저널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미디어들은 인쇄 매체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기 위해 일단 씁니다. 그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페이지의 특성상 언제든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조작자들은 죄책감이 없을까요? 저자인 라이언 홀리데이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이유가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이 바닥을 잘 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책에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대체 내가 왜? 내가 이 책의 초판 원고를 쓴 것은 상황이 돌아가는 꼴에 진심으로 넌더리가 났기 때문이다. 어떤 직업이나 활동이 윤리적인가를 알아보려면 더 많은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으면 된다. 내 대답은 훨씬 더 나빠진다 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미디어 보도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일의 과정을 한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어야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에 맞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최소한 기사라고 하면 발굴에서 취재까지는 한 사람의 기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채널리즘의 남영도 기자죠. 남영도 기자는 3년 전부터 애 없는 남자의 육아 체험, 소방관 하루 체험, 폐지 수집 동행, 유기견 봉사 등 여성, 취업, 장애인, 그리고 노동에 관한 사회 이슈를 직접 체험해 기사를 썼는데요. 본인이 기사 발굴부터 현장 취재, 사진, 기사까지 모두 다 하는 남영도라는 기자가 이렇게 특이하고 희귀할 정도로 된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우리가 개탄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엔 다 기자가 혼자서 또는 팀으로 직접 해왔던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백악관 사진기자를 오래 하시고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으셨던 강영원 기자님이 나오셔서 직접 취재하지 않은 건 기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 말에 이 시대의 언론인 중에는 분명 창피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접 취재하지 않으면서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블로그의 지금의 언론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기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눈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신문에는 사설과 기사가 있었죠. 그런데 준기사, 비취재 기사, 무체험 리포트 등 이런 식의 좀 더 많은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미디어는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하듯 누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수치심 주고 농담거리로 전락시키며 자신들의 동영상 조회수가 혹은 뉴스 조회수가 더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질투나 조롱과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와 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죠. 그 이유는 자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자들에게 내가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알베르타 대학의 제니퍼 아르고 교수진이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실험 하나를 한 적이 있죠. 사람들에게 마네킹에 입혀진 옷, 가방,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적정 수준으로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은 마네킹을 통해 전시된 상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네킹이 너무 멋지고 잘생겨서예요. 이 마네킹을 보면서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마네킹을 통해 전시되는 제품들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작을 해서 말이죠. 분노를 자극해서 조롱과 수치를 안겨준다든가 그러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않고 상대방이 안 되도록 끌어내리기만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질투죠. 이 질투가 만연한 사회라면 바로 자기 가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질투와 조롱 그리고 이 둘을 섞은 분노 이런 것들이 심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한국 사회입니다. 즐거움은 별로 없는데 동질감은 정말 강하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만 즐겁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가치를 알아야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먼 데를 봤을 때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봐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여행을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죠. 정말 나랑 많이 이질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좁은 미디어 세상에서 벗어나서 생생히 살아 숨쉬는 실제 현장,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